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당연한 거야 하고 믿어왔던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족쇄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박근필 작가의 책 생각의 틀을 리셋하라는 바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있잖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야지. 실패하면 끝장이야. 이런 생각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마흔 즈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번아웃과 무기력감 속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말이에요. 이 책의 저자도 수의사로 일하면서 모든 걸 불태우다가 깊은 번아웃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생각의 틀이었다는 걸요. 바로 여기서부터 인생을 리셋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에 나를 둘러싼 이 생각들이 과연 맞는 걸까? 라고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영역에서 낡은 생각을 한번 시원하게 뒤집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리셋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신적인 강인함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마치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루아나 마르케스 박사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강인함,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학습이 가능한 기술이라고요. 이 말은 곧 나는 멘탈이 약하게 태어났어 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기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줄 5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조언해요. 첫째,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력, 즉 자기 효능감. 셋째, 내 삶의 방향성. 넷째,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이 중에서 단단한 기둥 하나만 제대로 세워져 있어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둥을 세우고 계신가요? 자, 2번째 리셋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나 중요한 인맥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나 절친에게서 온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생각 한번 깨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나 절친이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의 연구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기회는 오히려 느슨하고 가벼운 관계, 즉 약한 연결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는 무려 링크드인의 2천만 개 연결을 분석해서 이 사실을 증명했죠. 심지어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만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준 건 다름 아닌 이런 약한 연결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정보와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쉽거든요. 반면에 약한 연결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정보와 기회가 흐르는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어디서 올지 모르는 시대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3번째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 우물만 깊게 파라 라는 조언을 진리처럼 여겨왔죠.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서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춘 사람, 바로 폴리메스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최고의 모델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정치가이자 과학자, 발명가, 작가였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7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는 경계를 넘나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폴리메스가 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3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핵심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벼리는 거예요. 둘째, 그 위에 데이터 분석이나 심리학 같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철학, 음악 같은 폭넓은 교양을 쌓아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 3단계가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운 리셋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 익숙한 안락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를 정체시키는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배는 항구에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그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피하는 삶은 항구에서 녹슬어가는 배나 마찬가지예요. 성장은 언제나 안락지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리스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리셋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피해야 할 위험, 데인저가 아니라 항해하듯 관리해야 할 불확실성인 거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낙제 점수를 F, 실패, failed라고 주는 대신에 NY, 아직 아님, not yes로 표기한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죠. 오늘 우리는 4가지 생각의 틀을 한번 리셋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건 세상의 기준이나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삶의 해석권을 바로 나에게로 되찾아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편안함이 과연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일까요? 아니면 곧 닥쳐올 내리막길 직전의 고요함일까요? 생각의 틀을 리셋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렌즈를 바꾸는 일입니다. 낡은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때마다 어깨 위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관점을 선택할 시간입니다.